실현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 가로 시설물을 침범하고 있는 것들, 점포들이 보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우러져 가지고 총체적인 어떤 보행 환경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2년 전에 끝났습니다만은 이제 그 세프티드 시범 사업으로서 우리 그 소금길이라고 알려져 있고, 저도 이 부분을 답사를 해봤습니다만은 골목길의 환경 정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야심차게 시행이 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벽화라든가 그다음에 바닥에 어린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들을 그려준다든지 이런 요소를 통해서 이제 상당히 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었고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서 걷고 싶은 거리이면서도 안전한 거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제가 방문한 이후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이런 그 지킴이 집 같은 것들은 이제 노란 색깔에서 눈에 잘 띄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2년이 지난 지금의 현 실태는 이렇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담장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이 이제 너무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되지를 않고요. 불법 주차도 다시 성행을 하고 있고 쓰레기 투기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례는 이제 제가 그 3년 전에 했던 연구인데요. 강남역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남대교 쪽으로 동측편에 이 미디아폴이라고 하는 약 10여 미터의 굉장히 높은 거대한 그 설치물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22개가 등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보행 환경이 어떤지를 저희가 실제로 보행자의 궤적 추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사실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미디어폴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 미디어폴을 이용을 하려는 사람들하고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 또 바로 옆에 이제 택시 승강장이 있는데 그 택시 승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게 전부 범벅이 되어가지고 미디어폴도 미디어폴대로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보행자도 보행자들 나름대로 이런 미디어폴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행자 특성을 사실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IT 하는 분들이 이거를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고 또 협업도 되지를 않아 가지고 뭐 IT 입장에서 보면 목적을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강남대로라는 그 가로 환경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은 엄청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열악한 이 보행 환경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장치는 어떻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는 아마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행권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또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실태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어떤 합법적인 어떤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요. 또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마스터 플랜을 연차별로 실행하기 위한 임플리멘테이션 플랜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보행 환경 개선 지구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 보행 환경을 검토를 하라 하는 근거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은 제가 보기에는 선진국 어디에 비교해도 못지않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측면에서는 어떤가 하는 거죠. 지금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가지 유형에 의해 가지고 각 유형별로 개선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변 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주변 지역들, 대개 보면은 이제 뭐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닥 재포장 사업이라든가 간판 개선 사업이라든가 되게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열악한 보행 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선진국형의 완전 도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 또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기 위한 스쿨존 사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아마존 사업이라고 잘 알려진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개선 사업들은 꾸준히 벌이고 있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어떤 시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지만 일반적인 사업들은 여전히 사실은 재래적인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제정한 이제 가로 경관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경관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따를 수 있는 하나의 지침을 제시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이드라인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의 유형을 이제 기존에는 자동차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걸 보행자 위주로 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용도에 따라서 가로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마련을 해 놓았고요. 상당히 이제 그 원론적으로 따졌을 때 어떤 그 가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을 말하고 있고요. 뭐 지역성이라든가 가로의 미관, 지속 가능성, 보행 연속성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부적인 영역으로 보면은 가로 시설물, 외부 공간, 보행 영역 그리고 건축물 영역과 같이 앞서 맨 첫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제 도시 설계 및 경관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해서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3차원적으로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학자들이나 학생들이 이 내용을 보면은 누구나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상세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제도적인 측면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완벽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한 세 가지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가장 그 스케일이 큰 차원에서는 이제 2년 전에 수원시에서 개최하였던 이제 생태교통 페스티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클레이라고 하는 국제 단체와 같이 어떤 시범 사업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 2013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구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차를 절대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생태교통에 준하는 보행과 자전거와 이런 이제 생태교통 수단만을 이용하게 하는 아주 엄청난 실험을 했었고요. 물론 상당히 이제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넓은 구역입니다. 0.34 평방킬로미터에 해당이 되는 거주 주민들만 지금 4,3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동네 전체를 한 달 동안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1,500대 정도 등록 차량이 있는 그런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행 과정에서 엄청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이 주민들을 다 달래가면서 어쨌든 주민들이 이 사업에 동참, 이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데 이르렀고 그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결국은 한 달 동안 성공적으로 차 없이 한 마을이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축제 생태 페스티벌 하는 것에 이제 이모저모를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차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렇게 어린이들이 길거리에서 마음 놓고 자전거도 타고 뭐 서로 어울려서 다니고 또 이런 에코 모빌리티에 해당이 되는 이런 신교통 수단들, 개인 교통 수단들을 활용하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 돈은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노면 포장 좀 바꾸고요, 식재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게이트 대문 하나 세우고요,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이제 요런 부지를 주차장을 다 없애고 이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조그만 포켓park 같은 소규모 공원으로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사실은 주민들이 합심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을 때 한 달 동안이나 한 마을 전체가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었다는 엄청난 성과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시에서 2009년, 2010년에 시행했던 이제 노점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한번 예로 들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구역을 나누어 가지고 각각 좀 특화된 그런 거리들, 뭐 먹거리촌, 그다음에 다문화거리, 녹지거리, 묘목 화해거리, 플라워 스트리트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주어 가지고 이제
특화 거리를 조성을 해서 좀 보행 친화적인 거리를 만들겠다는 사업을 2년 동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된 그 결과물 사진을 좀 보시면은요, 이제 젊음의 거리, 빛의 거리, 다문화 거리, 녹지 거리 뭐 이렇게 주제를 주어서 좀 특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진만 보니까 별로 특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빛은 다 있고요, 젊은 사람들 어디나 다 있고요, 뭐 가로수 어디나 다 있는데 특별히 뭐 녹지거리라고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돼서 특화시킨다고 했는데 특화가 잘 안 된 그런 거리로 결국은 프로젝트가 종결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그런 겁니다. 이제 화훼거리 한다고 그러는데 이 화훼상들이 그냥 도로를 다 점거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노점들이 이제 영업이 잘 안 될 경우에 이렇게 노점을 방치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들 수 있는 사례는 제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는 이제 서울시 도시재생 시범 사업지구로서 상도 4동에서 도시재생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범 사업지구와 달리 저희는 그 골목길을 활성화시켜서 도시를 재생하겠다, 이런 그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제 금년에 야심차게 출범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도 4동 동 전체를 지금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 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세대를 넘나들어서 함께 골목길에서 같이 놀이를 하면서 뭔가 교육도 이루어지고 마을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Safe Neighborhood with Children and Grandparents입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파크 개념으로 기존의 골목길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하지만 좀 적절하게 차량 통제를 한다면은 여기에 공원도 별로 없고요, 국공유지도 별로 없어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골목길을 공원으로 활용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역사 자원과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 특히 이제 양녕대군 묘역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녹지 공간이 있기는 한데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 보행 통로들을 확충을 함으로써 푸른 골목 마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표를 하나 세웠고요. 또 이제 1분 골목 공원이라고 해서 어린이집과 같은 영유아 보육 시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서울시의 다른 동네에 비해서 어린이 인구가 가장 높고요, 영유아 보육 시설이 가장 많습니다, 상도 4동이.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집을 주변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정말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1분 골목 공원이라는 것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 골목이라는 그런 개념도 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쨌든 세대를 좀 아우르는 그런 골목길이 되어야 되겠고 안심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원을 확충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목길이 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골목을 우리는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법 제도를 살펴봤고요. 세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세종로와 같이 큰 스케일의 국가 차원에서 추진이 되는 그런 가로 조성 사업의 경우에 상징 가로의 어떤 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이 되지만 그러면서도 시민 친화적으로 조성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좀 더 협업을 통해 가지고 좀 그런 공간을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중앙대학교 사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도시설계 수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셋백이라는 수단이 존재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여건이 내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전문가들이 좀 더 중지를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의 사례에서는 정말 한 마을이 한 달 동안이나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정말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었다. 처음에 주민들도 이거는 성공 못한다고 했고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은 해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한다면은 못할 일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강남의 그 미디어폴이라는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전문가 간의 협업 부재의 가장 그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기 때문에 IT를 가로 시설물에 설치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개 이제 뭐 정보통신 계통에 있는 분들하고 전문가들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가로 공간에 대한 이런 계획 설계적인 측면, 건축, 도시, 조경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문 분야 간에 좀 협업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수원시 사례에서도 보듯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선행 사례나 우수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사실은 노하우들을 좀 전국적으로 많이 전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대부분의 정부에서 그 프로젝트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도 사실은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시범 사업들이 끝나면 결국 주민 주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이것을 관과 함께 협약을 맺어가지고 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것도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민간이 민관 협약 체계를 통해서 관으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주민 스스로도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전국적인 열풍으로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 재생도 사실은 걷고 싶은 거리 만드는 도시 재생 별로 없습니다. 경제 활성화 뭐 이런 쪽에 중심이 돼 가지고요. 가로 환경 개선보다는 용적률 향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국가적인 어떤 어젠다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저희 그 상도 사동 도시재생 사례에서 보였듯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서의 골목길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그런 환경들을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정비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국내 그 보행 환경 사례하고 또 앞으로의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게 지금 질문이나 뭐 코멘트 같은 거를 주시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사실 저희가 이 원래 스케줄보다 약간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관계로 쭉 진행을 하고 나중에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요 발제자 분들께서는 그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충실하게 맞춰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주제는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정책 제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스위스에서 오신 국제 보행자 연맹 크리스티안 토마스 사무총장님께서 도시에서 편안한 보행과 안전한 보행은 충돌하는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국제보행자연맹 사무총장, 스위스 보행자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I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kind invitation for this presentation, and it's really for me a great honor to speak here. I see that Korea has such a great culture and is a fast-moving country that is fascinating for me to experience. This is how I have structured the presentation. For each decade, I have made a theme, and I'm talking basically about Switzerland, where I come from. The first, the presentation goes through the decades, looking at the two different paradigms that exist on urban planning and safety. The paradigm A is car traffic has priority and all the surfaces are there to optimize the flow of cars. Walking and cycling get marginal surfaces not needed for the cars. And if necessary, subways and bridges are built for pedestrians.
To accelerate the flow of cars, often no left turns are allowed, and cars have difficulties, or even cars have difficulties finding their way. And that's a cartoonist's view of this. You all know all these problems. They are in all industrialized countries more or less the same. And the paradigm B is the idea that the quality of urban life has priority and all modes of transport are respected. Walking and cycling are considered serious modes of mobility and obtain the services they need. Where necessary, pedestrian crossings are in place and the speed of the flow of cars is compatible for all road users. And this is again the cartoonist's view of the cars, of the city. Here the cyclists are lacking, but maybe you can imagine them. And of course this view of the cartoonist is an extreme view, and we have to search for a way for our livable cities. I'm beginning to talk about, saying about a word about Switzerland, which is this small country between Germany, France, Italy, and Austria. And of course, Switzerland is influenced by these countries, and I can say we have been a very lucky country in terms of building our democracy, because for the last 200 years, Switzerland has not been occupied and has not been involved in a war. So slowly we could evolve a modern democracy. And I want to show and explain how this relates to the rights and even the urban space of the pedestrians. In the 1960s, all over the world, there was a great enthusiasm for new motorways. Here we see the inauguration of a new motorway in Switzerland. The public came on foot even outside the town to look at the convoy of the ministers' cars and the official cars, the first cars on this motorway, and everybody was excited. This, of course, meant that many villages were cut apart and a lot of land was used. Here you see just one freeway exit uses the surface of a village. In the middle of the city of Zurich, where I come from, a new motorway was planned through the center, and actually this where the motorway is designed, there used to be, and now still is, a river, and of course that was quite a problem for the population. Also, at the left you see the main station of Zurich, and there used to be a lot of tramways in front of the tram station, and the planners wanted to get rid of the tramways, wanted to build a metro and put the pedestrians underneath and use the surface in front of the station for the cars. This is what it looks like today. The tramways are still there. There are now rather modern tramways here and a lot of space for the pedestrians. And the cars, they can still pass, but no car is able to park around in this area. In the 1970s, the criticism on this paradigm A has become stronger, and the idea that new roads will attract more cars becomes more widespread. The cartoonist shows the road actually as a magnet that attracts cars into the city. And then there was a movement, a grassroots movement in the city of Zurich. Here
that's a poster for a demonstration against a new motorway tunnel, and the people wanted, a lot of people wanted to get this stopped. The tunnel could not be stopped, but on the other